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교통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행정 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 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 담당입니다. 저 자축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본 예산과 주최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세출 예산은 총 77억 8,864만 9천 원으로서 이중 시비가 64억 676만 1천 원이며 국도비가 13억 8,18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1,751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세부 항목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보상금 950만 원과 공공용 택시 지원 사업인 희망택시 국도비 매칭 사업비 2,760만 원, 자체 추가 사업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교통발전 시책 사업으로 교통발전협의회와 택시감찰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과 시내버스 손실보상액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도입 사업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 8,400만 원, 민간위탁 운영비 6억 4,2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 사업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용 마을버스 위탁사업비 4억 원과 교통카드 할인 보상금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사업비 5억 4천만 원, 운수 종사자 근로요건 개선 지원 사업비 1억 2,060만 원을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금으로 편성하고 BIS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비 정기요금 450만 원과 유지 보수 운영 대행 사업비 8,173만 원을 편성하고 여객 운송 사업 활성화 지원에 시내버스 운행 노선도와 택시 부재 표시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0억 4천만 원, 저상버스 도입 민간 보조 사업비 1억 8,033만 6천 원,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비 2억 원,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중 도비 지원 사업 4,045만 4천 원과 자체 추가 사업비 8,668만 8천 원을 편성하고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위탁 사업비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단말기 통신 지원 사업에 7,946만 4천 원을 편성하고 교통체계 개선 사업 세부 항목에는 정수기 임차 등 의견지술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8,280만 원, 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 보수비 5,500만 원, 교통관리용 시선유도병 설치 사업 3천만 원, 모범 운전자 보조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 사업 세부 항목으로 48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역량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960만 원, 교통신호등 연동체계 구축 공공요금에 1억 1,760만 원,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3천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노후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 통합 설치 등 6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과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과
무인 교통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보험 및 전기통신비 등 공공운영비에 1,630만 원과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구입비 1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편의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태양광 전등 구입 재료비 3천만 원, 버스 승강장 노면 도색, 노후 승강장 교체, 반려의자 설치, 스마트형 승강장 도입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기 설치 사업 10억 4,800만 원과 교통안전 체험관 민간 위탁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 사업 세부 항목으로 미실령 터널 감면 자치단체 부담금 1억 5천만 원,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 소식 제작과 발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19만 2천 원과 특사경 업무 프로그램 사용 공공운영비 504만 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교통과 주요 시책 업무 추진비와 행정운영 경비로 3,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하게 전출 재산세 과세 특례분 5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1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4억 6,397만 2천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638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구조는 공공예금 이자 수익금, 부설 주차장 의무 면제 비용,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겠으며 710쪽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0쪽 되겠습니다. 먼저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세부 항목으로 교통지도 차량 도색과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290만 원, 노후 교통지도 차량과 이동식 카메라 교체비 1억 2천만 원, 주정차 단속 CCTV 훼손 사용료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와 저화질 카메라 교체 사업비 1억 원과 과태료 부과 징수 가상계좌 수수료와 소모품,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전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와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수납 시스템, 단속 카메라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723만 2천 원을 편성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관리 시스템 전산 개발비 2,200만 원과 불법 주정차 차단 시설 정비 시설비 5천만 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서버 구축에 1,000만 원, 예비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 세부 항목으로 도심 주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 원, 동절기 공영 주차장 제설 장비 임차료 600만 원, 경사지연 노상 주차장 고인목 설치와 공용 주차장 시설 정비 사업에 7,72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713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과태료 과환납 반납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전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론 보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과장님이야 우리 현장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스트레스로 민원 스트레스로 고생하신다는 그 말씀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예, 아닙니다. 여전히 그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예. 뭐 민원은 많아도 어차피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 뭐
극복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급변하는 그 관광 트렌드에 또 우리가 뒤지지 않아야 되고 속초시 전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의회 때도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는 속초시 전 지역의 탄력적인 그 주차 단속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그 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그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을 해왔던 부분인데 네네. 아시다시피 뭐 교통 관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교통 업무를 주로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 입장에는 원활한 교통 수통과 뭐 안전 사고 예방이 최고인데 또 그에 반해서 또 지역의 또 어떤 상경기 활성화에 또 어떤 뭐 기반도 다져줘야 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양면성을 보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점심시간만큼은 다소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더라도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도입하고. 그리고 그 지금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탄력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차 단속 관련돼서 부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부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과 그 이제 예산은 결국 이제 정책을 보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교통약자 그리고 시민 편의 시설 관련한 부분들이 좀 신규로 사업들도 준비하셔가지고 올리셨다. 이런 부분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네. 하여간에 집에서 나오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교통의 문제는 시민들과 정책 하나가 바뀔 때 금방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지난 그 1년 동안 정말 애써주신 부분들 또 도시가 굉장히 환해졌어요. 네, 그래서 예. 제가 타도시를 가서도 이제 그냥 정류장 같은 것들을 금방 비교를 하게 되니까 보게 되는데 단적으로 제가 지난번 춘천을 갔을 때 보니까 춘천 훨씬 저희 아주 밝고 좋고 그러니까 애쓴 만큼 보람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그 예산 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481쪽에 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이번에 그 휠체어 차량 외에 콜택시 도입을 좀 하게 되신 부분이죠. 예, 지금 저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네. 지금 택시 4대를 그 임차해서 운행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은 이제 4대 규모의 예산을 먼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이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네. 뭐 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4대를 충족해서 네. 교통 약자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충족 기준은 그 기준은 충족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렵사리 이 부분들도 저도 이제 계속 뭐 행정사무감사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통 정책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저희가 그동안 휠체어 6대, 네. 휠체어용, 그쵸? 네, 네. 휠체어용 차량. 그러니까 휠체어용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교통약자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 분들이 정작 필요할 때 좀 그 운용의 부분이 좀 어려웠던 상황들 이런 부분 좀 호소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 콜택시 도입과 그리고 또 휠체어 차량 좀 더 증대가 된 거죠? 2대 더? 네네. 그
저번 추경에 뭐 의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우리 계절님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약자의 어떤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통계를 보면은 휠체어 장애인분이 한 61% 정도 이용하시고 61% 예, 나머지 분들이 이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이제 이용의 불편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그러면 비휠체어 이용자들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네. 특별 교통수단이 있으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도 한번 말씀을 또 제안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 방향대로 내년에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총 12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그 기준이 12대인데 네. 기존에 6대 있고요. 특별 그렇죠. 휠체어용. 휠체어 장착 예, 차량. 그다음에 네. 내년에 2대 추가 예산을 올렸고요. 해서 총 8대. 예, 8대고 나머지 부족한 4대는 비휠체어들이 탈 수 있는 네. 이런 운송 수단을 강구하려고 해서 도비는 이제 확보가 됐고요. 네. 내년에 이제 초에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조례를 좀 재정비해서 좀 체계화시키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복지는 결국은 얼마나 본인들의 그러니까 이동권이 확보되느냐에 따라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 네. 교통과의 이 정책이 발휘되어서 정말 좀 장애인 복지를 좀 향상시키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예, 하여간에 이렇게 또 되기까지 뭐 국비도비 네. 또 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485쪽에 지금 보면 그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게 네네. 지금 현재 그 청초지구대 건너편, 그러니까 메가박스 그 앞인가요? 거기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에는 여기 한 군데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021년도에 어디 예상하고 계신 설치 장소가 있습니까? 예. 그 2,7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네. 여기 한 개소가 한 1,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1개소가 1,900만 원. 네. 청초지구대 앞에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속초 관광수산 교차로 여기에 거기 내거리 그쪽에 한번 어차피 거기가 이제 관광 중심지구 그래서 네. 그쪽으로 이용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야간에 그쪽으로- 많을까요? 근데 그곳이? 예? 야간에도. 글쎄 그래갖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그 장소로 생각하는데 네.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기 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낮 시간대에 또 붐비는 거랑 이게 이제 야간 보행자들을 위한 예. 부분, 특히나 또 아동들이 예. 좀 더 많이 청소년들이 많이 보행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 하여간에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진도 찍어 놓고 예. 이제 이랬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486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구매가 네, 있습니다. 네, 10개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올해 21년도 이제 예산을 보면서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강화가 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그 음향 신호기가 속초시 한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 62개소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네. 음향 신호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눌러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네네. 체계를 바꿔서 가는 뭐 이런 예, 그렇죠.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외곽 같은 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제안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486쪽에 이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죠. 39,200만 원 해가지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의 이제 시설비의 부분들이 뭐 기존에 해오던 상황들이 주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거고 이 중에 신규 사업이 이제 사계절 다목적 스마트형 승강장 설치. 이게 6천만 원이에요. 일개 승강장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금
요구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네.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범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좀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네. 보통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을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이렇게 다 이제 네. 바꾸고 있는데 네. 이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어떤 냉방 난방 효과는 네.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그 냉난방도 되고 네. 그 속에 또 뭐 어떤 IT 기술을 접목한 뭐 저희들이 뭐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 도시가 뭐 되는 이런 거 거네요. 네. 넣고 휴식 공간도 네. 넣고 편의 시설도 넣는 그래서 음. 이거를 한 개소로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거 설치한 어떤 도시의 뭐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봤습니다. 뭐 아. 부산시, 정읍시, 진주시에서 이렇게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뭐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이제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고 그 속에서 그다음에 네. 뭐 시내버스 올 때까지 뭐 휴대폰 충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 속에서 휴대폰 모든 거를 충전까지.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또 관광 홍보 트렌드도 그 속에 같이 담아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대략 몇 평쯤 되나요? 저희들이 한 3m에 6m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네. 크기는 다소 틀리지만 저희들이 속초 관내에 이런 시설이 도입되려고 하면은 가장 적당한 곳이 저 체육관 앞에 학생체육관 앞에 네. 거기가 부지가 가장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부지가 여유 없는 데는 현실적으로 네. 어렵고요. 근데 네. 또 거기가 또 환승 정류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용객도 워낙 많고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인원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장소가 좀 여유도 있어야 되고 네네. 뭐 이런 최적지를 좀 찾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에 좀 도입의 부분에서 뭐 저희 관광도시니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성이 또 담겨져 있다러니 또 시범으로 해보시겠다러니 한번 좀 살펴는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그 교통약자 특별교단 수단이 있는데 네. 이제 먼저 의원님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빠진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승하차장을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죠? 예? 그 승하차장들 그러니까 차를 입고시키고 뭐 이런 데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디 위치에 있나요? 그 차들이? 저희들 로데오 1 주차장에 사무실 차고지와 사무실이 있습니다. 로데오 1주차장이에요. 네네. 하여튼 그 승하차장이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수도 높아지고 예. 사무실도 좀 있어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유탁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앞으로 승하장을 좀 손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와서도 현장을 방문해 보고요. 예.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장 여건은 좀 열악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차가 또 2대가 또 증차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로데오 2 주차장에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제 주차 빌딩을 건축 중인데 네. 그 건물에서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네. 업무 협의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또 이 겨울철 동적일 때도 차량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야외에 또 차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그 종사원들의 어떤 근로 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그렇죠. 종사원들이 지금 쉼터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공간을 좀 활용해서 네. 그쪽으로 사무실을 좀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12대 정도 더 많이 하면 네. 그거 체계적으로 좀 종사원들도 쉴 수 네, 있고 네. 그래야만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좀 물색해 주십시오. 요즘 그 노대오 저희 주차장 건립 때문에도 지금 공사 중이고 또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중에
시내에 좀 차 주차할 수가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당분간은 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적이 그동안 쭉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전부는 사용 못하더라도 절반씩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라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데오 1주차장은 저번 주에 다 개방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는 부대 사업만 남아 가지고 부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다 주차장 이용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를 못해서 예, 이제 뭐 금토일은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네, 또 중앙시장 그 주차장도 꽉 차가지고 네, 거기 중앙시장 들어가려면 몇 바퀴씩 돌다가 예, 맞습니다. 결국은 한 30분, 40분 소비해갖고 주차도 예. 못하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이제 뭐 생겨서 요조 주차로 예, 변환되고 그러면 원활한 소통이 되겠지만 지금 시내에는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시내 종사자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당분간 그 공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뭐 하실 뭐 계획은 계시는지. 그 저희 부서에서는 뭐 최대한 공사를 빨리 당겨서 그 개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조금 전에 그 보고드린 말씀과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저 엑스포장에 지금 포장 공사하는 것도 금주에 포장하면 내주부터는 정상 개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주부터는 저 석봉 도자기 앞 주차장도 조금 정상적으로 땡겨졌네요. 12월 말까지였는데. 예, 공기는 원래 내년까지인데 그 로데오 1주차장은 저번 주에 벌써 개방을 했고 그 석봉 도자기 앞에는 이번 주에 다 끝내서 이번 주말부터는 개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예, 그 참지 못하는 그 민원이 계속되고 있죠. 좀 과도기적인 시기다 갖고 조금 저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양해를 좀 네, 부탁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참 그래요. 그 예, 차를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예, 주차를 못해서 삥삥 돌다가 예. 그냥 그저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과도기적인데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네, 운영하셔서 예, 좀 시민들의 좀 불편함을 조금 감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령자 운전이 지금 몇 세부터 이게 자진 납부를 받나요? 자진 보상금이 되나요? 65세요. 65세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어떤가요? 상황이? 작년에 처음 이 제도가 이제 금년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예, 예. 15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2000년도에 1,560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네. 참고로 저희들이 그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 이제 경찰서에 그 자료를 좀 조회해 보니 운전면허 보유자가 6,468명이 있더라고요. 예. 금년 8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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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금년에는 156명이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내년도도 뭐 저 홍보가 잘 되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물론 듭니다. 이제 그 보상금 때문에 반환하지는 않겠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운전면허 솔직히 말해서 운전면허 따려면은 돈 100만 원 넘게 걸리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부대 그런 것도 있는데 한 번만 준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반환하다가 뭐 한 번만 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만 원 주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좀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차 생각 좀 해주세요. 예. 노후택시가 이제 대차 비용으로 지원 사업이 또 네네. 1,350만 원 나가고요. 네네. 또 이제 저희가 용역을 이제 한 결과 현재 우리 속초시는 과다 보유다. 지금 현재 603대인데 지금 용역의 결과는 우리가 택시가 503대 정도 있으면 적절하다. 그래서 100대 정도가 감차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감차 이제 개인 택시는 이제 뭐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 이제 뭐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택시라면 이제 사업주가 이제 나이가 이제 자꾸 고령화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인 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또 오랫동안 수고원되게 기다리는 또 모범 택시들도 모범 운전객들도 계실 텐데 이 방향은 어떻게 조절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택시업에 이제 종사하던 분은 꿈인데 개인 택시 가는 게 꿈인데 그 면허를 받기 위한 노력도 있고 그동안의 꿈이 있고 그러고 또 우리는 이렇게 택시가 너무 많으니 또 증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는 조절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감차도 물론 자연적인 감차가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연령이 정량대가 없잖아요. 운전은 자기가 능력이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끌고 가실 건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네. 저희들이 이게 법이 이제 자치단체장이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이게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법이 강화되면서 면허 발급권이 이제 주황으로 올라간 이제 이런 이제 이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진짜 좀 그분들 법인 택시 운전자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간절한 말씀은 맞아요. 오랫동안 택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개인 택시 하나인데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600세대에서 이제 100대를 이제 감차해야 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 택시 감차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감차 비용은 지침에 나온 게 이제 과거 2년 동안 개인 택시 양도 양수 금액의 평균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136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시세에 이게 몇 프로나 아니 136 개인 택시 1억 같은 3,600. 1억 3,600으로 개인 택시는 감차 보상금으로 이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에 이게 몇 프로나 돼요? 한 거의 그 현재 시세의 평균가로 갔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저 그래야지만 좀 법인 응하지 택- 않을까요? 예? 그래야지만 응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적정한 보상가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올해 감차 보상 지원으로 2억을 잡아놨더군요. 네네. 1차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감차 지원 보상 지원을 지금 잡았나요, 예상을? 예, 그건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감차 보상 규모가 확정이 되면은 네. 뭐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같이 배정이 될 텐데 지금 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감차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이제 감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걸 결정하기로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감차 금액과 감차 연도별 감차 규모가 정해지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추진을 할 건데 먼저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새로 발급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라서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인데 있는 면허를 감차를 한다는 거는 그게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정책이다 이게. 네. 앞으로 많은 머리를 맞대고 영역을 많이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정량제가 종족이 없죠.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잖아. 제한이 없잖아. 나이 네. 제한이. 자기가 노동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또 그 월급쟁이 그 운전기사를 고용도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아무튼 여러모로 정책을 좀 신경 써서 이 문제에 좀 적절한 택시가 서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수고 많으시고요. 예.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가나 건설 도시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일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바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한 해 참 힘든 교통 정책 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강원일보를 보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네. 정책에 대해서 좀 논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그냥 감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속초의 유동인구가 얼마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일보사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인구라는 명칭으로 이제 표현이 네. 되던데 정확한 속초의 수치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양양군이 2.8배에서 인구 28,000에 7만 명이 넘는 생활 인구가 네.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발표를 봤습니다. 그럼 과연 속초는 얼마나 될까요? 더 많을 것 같아요. 속초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 8만 2천을 대상으로 한 교통정책과 예산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2021년도 당초 예산을 계산한 게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억 정도가 증감된 78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네.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승강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과 그 다음에 교통 체계에 대한 또 예산 투입, 그 다음에 교통 안전에 대한 또 부강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도 보다 많은 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관광객들이 지갑이 열리고 그것이 곧 관광업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반면에 속초를 많이 찾아오시라고 우리가 관광 홍보를 하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불편을 또 줘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정책과 고민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화면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 시설과 교통 지도의 정책은 어찌 보면 차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올 초에 코로나19가 이제 급속도로 감염이 되면서 한 연말까지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코로나 공포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의 첫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교통정책에 있어서 평상시와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시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지도계장님께서도 이 민원 한 6개월 전부터 저한테 이제 들으셔서 상황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동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꽃집도 있고 이 한 상가 내에 여러 가지 지금 점포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지만 이렇게 이제 규제봉을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를. 그러면 물론 이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없을 경우 차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법 정차도 하고 그다음에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측면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까지는 네. 공감을 해요. 근데 이게 있던 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이제 없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꽃집이나 이 택배 여기에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이분들은 차를 어디다 대고 물건을 내리고 또 물건을 싣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뭐 더 이해시키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정말 이 고통 속에서 폐업을 하니 많이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왜 시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울분을 타고 계신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이 교통 이걸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화도 나고 어쩔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또 파손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시에서 다시 또 설치를 하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 한번 좀 깊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죠. 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 양면성입니다. 예, 예. 양면성이고 참 이게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듣고 이게 행정을 또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런 부분. 예, 비단 뭐 저기뿐만 아니라 많을 겁니다. 예, 제가 하나 예를 들 예, 겁니다. 비단 예. 많을 건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통과에 이 설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이 울부짖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한번 네네. 좀 귀를 기울여 달라 네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그다음 우리 마을버스 참 유용하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본의원이 청해학교의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북부교도소 개청을 앞두고 그쪽 부분에 마을버스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또 그 부분을 또 해소하신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조금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놓쳤냐면은 아침 출근 시간은 다 똑같더라고요. 청해학교나 교도소 그리고 개인 택시 지부 다 똑같은데 퇴근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퇴근은 북부교도소는 당연히 6시에 퇴근하는데 특수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 퇴근이 좀 달라요. 시간이 보니까 아직 정확한 시간을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이 3시 반인지 4시 반인지 아마 그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그 퇴근 시간대 한 번만 더 운행을 해주게 되면은 교통 약자의 불편이 해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예. 자료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장 이제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예. 말씀 드리면서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더 교통 정책은 조금만 더 좀 하면 아주 좋은 속초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포커스를 관광지라는 포커스에다 좀 맞춰서 시민 안전과 그렇게 좀 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예산하고 민원 2가지를 제기를 할 텐데 검토를 좀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대로 가겠습니다. 480페이지의 고령 운전자 이거 제가 조례를 발표했는데 큰 호응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한 150명이 넘었죠.
156명 현재까지 156 명. 156명이 신청했습니다. 앞으로의 그 향후의 그 방향은 어때요? 그래서 예, 이게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좀 하셨나요? 그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예. 연초에는 이분들이 두 번을 방문했어야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맞습니다.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 시에 제출해야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좀 맞습니다. 이원화된 행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거를 좀 일원화시켰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어떤 민원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로 이제 이게 일처리 되게끔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뭐 내년도 시장님 업무 보고도 드렸지만은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 관내 뭐그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는 지금 안 되겠지만은 좀 예. 이 상황이 좀 해결된다고 하면은 홍보도 좀 하고 직접 예. 찾아가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오는 방법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그 동에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래서 뭐 행정을 민원인 위주로 민원인의 이동 동선이 최대한 적게 그렇게 지금 금년에는 좀 내년에는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나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경찰서? 현재는 경찰서는 안 시에다가 동사무소가 아니라 지금 저희 과로 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예.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제도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BIS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겨울이 다가오자 이제 늦가을쯤 그 버스 정류장에 의자들을 만지고 다녔었거든요. 그 우리 반려의자 때문에 예. 역시나 저 몇 군데가 좀 있어서 예. 저거 우리 수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예. 이분들이 워낙 멀리 계시니까 오는데도 일주일 걸리고 이러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이제 의자를 신발 벗고 의자 올라가서 위에 보면 이 조그만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차단기 같은 게 전기 차단 있거든요. 시설이- 예, 그게 태양광으로 하는- 차단기가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떨어져서 예, 안 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금방 우리가 그 원상 회복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내년에도 할 때도 좀 속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선정을 좀 같이 좀 해서 좀 빨리 좀 이렇게 복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내년에는 어차피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걸려 있는 거는 그 업체를 이제 격려할 수밖에 없는데 큰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 업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 저희 역시도 점검을 좀 점검 횟수를 좀 강화시켜서 횟수를 늘려서 자주 예. 점검을 해서 뭐 조기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너무 멀리 있다는 거니까 예. 지역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예. 그분들한테 전부 맡기는 게 아니고 계약한 데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건 아니고 예. 지역 내에서 이렇게 좀 점검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 BIS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되면 아주 이용률이 좋아요. 추우면 다 거기 앉아서들 예. 계시는 거 보니까 좀 흐뭇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넘었나요? 한 열흘 됐나? 아주 새 버스가 하나 다니길래 봤더니 저상 버스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대 들어온 건가요? 아닙니다. 3대 들어왔습니다. 세 대요. 요번에 들어왔습니다. 저번 주부터 운행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버스도 좀 커졌고 저상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 장애인, 뭐 노약자, 그다음에 아주 저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 네. 예, 그런 저상 버스인데 지금이라도 세 대가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좀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상 버스 도입에 지금 세 대는 말고 지금 이게 1억 8천 올라온 거는 한 대 가격인가요?
2대를 내년에 더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 5대 되는 네네. 겁니까? 네. 노선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지금 현재는 저 관내 노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노선하고 시내 순환 노선. 네, 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내 그 차들을 확대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보니까 강원여객이더라고요. 한 대는 동해상사하고 동해상사입니다. 동해 세 대가 다요. 네, 예. 세 대가 다. 네네. 아, 그게 저 버스 회사에서 예. 충전소 설비가 구축이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동해상사가 이번에 충전소 설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거기서 확대하죠. 앞으로 2대도 더. 예예.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48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2개소 이 지금 건설과하고 이 교통과하고 민식이법 때문에 이제 우리 엄청나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4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2개면 이제 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끝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예. 내년도에 이거를 설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끝날 거. 저희들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 것들은 예. 다 끝난다. 관내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12개소거든요. 예. 12개소인데 저희들이 저 소야, 조양, 주황은 제외하고 예. 나머지 이제 9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이게 균특이 이제 50%가 지원이 돼서 예. 이거까지 설치하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좀 안전성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된 거다. 네네. 이렇게 믿겠습니다. 신호기하고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86페이지 두 가지는 이제 민원을 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설악수포 앞이거든요. 네. 근데 과장님 여기 민원이 뭐냐면 지금 이 버스가 지금 한 대 서 있는데 뒤로 좀 가볼까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버스 2대가 못 들어가요. 네네. 버스 2대가 못 들어가도 되는 곳인데 버스 2대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 차가 그러니까 이 민원이 뭐냐면 이 그러니까 정차선을 한 2m 정도만 앞으로만 그어주면 버스도 2대가 쓸 수가 있고 승하차를 하는데 내리고 올라서는 데 있어서 그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피해가면서 타고 승하차가 가능하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 민원인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쯤 서 있으면 이 노점상들이 사람이 많이 내리면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 감안을 좀 하셔서 앞에서 한 2m 정도만 앞으로 이렇게 정차선을 그어주면 2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대가 와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사거리 거기서 정차를 하거든요. 버스가. 거기서 정차할 필요 없이 내려와서 2대가 정차해도 된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민원을 적극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교통 지도계장 여기 뭐 걸리는 게 있나요? 교통 지도계장 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예, 그 위에 사거리 거기는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예, 거기에 정류장을 만들었던 이유 2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버스가 항상 시간을 대기하고 서 있다 그랬을 보니까 거예요. 예, 제 너무 생각에도. 교통 정체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 그거를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또 버스도 운행 노선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정차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장기 정차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렇게 편해 보이지만 이게 우리 성수기 때에는 아주 엄청나게 예, 그래서 복잡한 도로거든요. 사거리 그 위에 정류장을 만들면서 그러면 거기가 좀 덜 복잡하니 거기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인정합니다. 그건 시간 인정. 맞춰서 내려가라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예, 그건 인정하는데 요 민원을 적극 검토를 좀 해줘 보십시오. 그리고 좀 통보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제 검토가 좀 시간이 좀 다 돼서 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추가 시간을 마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아시죠, 과장님? 네, 여기는 뭘 놔도 뒤가 이 인도가 좁으니까 네, 작품이 안 되죠. 뭘 해도 좁고 뭐 네, BIS도 설치할 데도 없고 네. 뒤도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네. 과감하게 저희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옮기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요. 예. 이거 좀 옮기면 안 됩니까? 또 코너에 있고 또 가장 또 좁은 데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우리 좀 편안한 대로 좀 옮기는 방향으로 좀 하면 안 될까? 왜 그러냐면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뒤에다가 뭐 이렇게 놓을 수가 없으니까 뭐 가림막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비를 그대로 맞고 있고 우리가 참 취약해. 더울 때 여름에 덥고 그다음에 저기 앉아서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욕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좁기도 하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할 만큼은 다 했어요. 이 공간에 대한 거는 교통과에서 할 만큼은 다 했는데 실은 너무 좁으니까 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은 데로 좀 옮겨 주시면 오히려 같은 돈을 들여도 더 시민들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편안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시내버스 위치를 선정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선정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횡단보도 바로 뒤에다는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하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게 승객이 예. 내려서 바로 횡단보도를 뛰어나가다 보면은 뒤에 오는 차가 전혀 못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횡단보도를 등지고 있는 위치에 승강장을 선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인정합니다, 저렇게 앞으로 과장님. 된 제가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네. 아니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진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검토를 좀 한번 예, 예. 해주십사 하고 현장 말씀- 조사를 다시 한번 해갖고 그 부분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해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원욱 부장님 시간 좀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박원욱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전방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순서가 마지막입니다. 저 앞서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484페이지 보면은 우리 속초 모범 운전자의 추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484페이지 하단에 네네. 그 모범 운전자의 추진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모범 운전자가 이제 매년 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합니다. 예. 캠페인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주로 쓰는 비용하고 뭐 급식비하고 뭐 홍보비, 뭐 플랜카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운행하는 모범 운전자 운행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 그러니까 사무실 난방비 네. 주로 아, 이런 거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자 우리 저 건설도시과 질의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거는 건설도시과 업무고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건 교통과 아닌가요? 예, 뭐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교통량을 봐가지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건설도시과 예산 질의할 때 그 우리 관내 회전교차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었고 지금 수복타워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설치가 돼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전교차로로 인한 교통량 흐름에 대한 원활함,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적 효과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회전교차로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우리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관광지들 가면은 간선도로에 거의 다 회전교차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척산온천 그 삼거리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면 훨씬 더 관광객들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한 적이 없는지, 아닙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계신지. 저 역시도 회전 교차로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제가 이제 교통 업무 그 전에 실무를 볼 때는 그때는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그 나온 그 회전 교차로 시설 기준이 있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또 시설 기준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네. 생활용 회전 교차로라 회전교차로. 그래갖고 네. 건교부에서 나온 기준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네. 좀 이렇게 좀 완화시켜서 나온 기준이 있고 과거에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또 국비도 또 지원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시 제가 이 부서 와서 알아보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이제 생활용 회전교차로는 이제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제가 알기로도 뭐 그 가까운 뭐 고성군이나 양구 이런 데서도 많은 회전교차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저희 속초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자 그래갖고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그 기술 자문도 의뢰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건설과장님 답변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설 기준에 맞출 수 있는 현장 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도 꼭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대단히 토목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여러 군데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게 회전 교차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적정량의 교통량 범위에 들었을 때는 회전 교차로가 굉장히 이 효과가 큰데 그 기준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됐을 때는 또 굉장히 불합리한 걸로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되는데 대상 시설이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어서 예, 그 정도에서 제가 하여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예.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체험관이 작년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육을 위해서 우리 엑스포에 조성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안타깝게도 제대로 운영이 못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론 이제 상반기에 이제 시작을 해서 예산이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네, 근데 내년 2021년도에도 사실상 전반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운영이 쉽지는 않겠다. 예, 그 이후 사태는 또 시간 경과를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예, 근데 예산은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네, 1억 500? 1억 500이 올라갔나요? 네, 네. 이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고 이번에 그 민간 위탁을 우리 저기 모범 운전자에다가 줬잖아요. 예, 그럼 예산 3년 계약이 돼 3년 있습니다. 계약. 예, 거의 이제 예산은 소진이 안 된 것 같고, 그죠? 예, 정산해서 이제 예, 정산은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야 되겠지만 올해 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고정비입니다. 전부 그 대부분이 저 시설 투자비보다는 저 체험관의 인건비- 고정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주류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류고 그거는 뭐 저희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 고정- 체험관에 상근 인력이 있나요? 3명입니다. 3명. 예, 예. 그건 이제 모범 운전자에서 네. 고용을 해갖고 예. 그 인건비 부분이랑 뭐 이제 고정비라는 거죠. 600만 원 예, 예. 증액된 부분이 네, 네. 그렇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 내년부터 그 개인 자가용 운전자가 5년 무사고면은 개인 택시 매매가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택시 면허 발급 자격이 되는 겁니까? 면허 발급 자격은 아니고요. 예, 예, 매매가 가능한 걸로. 매매가 예, 이제 예. 일반인들도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냥 5년 동안 무사고인 개인 자가용 운전자가 예. 5년 이상 예. 무사고면은 개인 택시로 쉽게 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개인 택시 매매 가격이 상승하겠네요. 뭐 매매 가격의 어떤 시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아, 곤란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예. 아 이제 개인 택시 이제 개인 자가용 운전자도 5년 이상 무사고면은 개인 택시 매매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가 확인차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483페이지 보면은 저상버스 도입이 들어와 있어요. 네, 네. 작년에도 3억 300만 원 정도, 3억 정도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우리 저상버스가 관내 몇 대죠? 세대입니다. 총 예, 예. 동해상사 강원역이 다 포함해서 예, 예. 금년에 나간 세대가 전부입니다. 이게 전기차입니다, 이게. 전기차요. 예. 그건 다 이제 아까 우리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동해상사 쪽으로 나가나요 이게? 예, 예.
그 저상 버스가 어떤 걸 저상 버스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이 이제 승객이 타는 예. 그 높이 예. 거기가 이제 그 일반 버스보다는 낮죠, 이게. 예. 예, 낮고 또 저상 버스가 거기에 또 휠체어라든지 그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노약자라든지 예,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같이 저상 겸용으로 버스가.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점검을 이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상 버스가 저기 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했을 때 그 저상 버스 차 높이랑 그 다음에 이 저상 저기 도로변에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경계석. 경계석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휠체어 자체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예. 거기서 이게 이 이런 문제점을 가이드가 나옵니다. 예, 이게 나오죠. 예, 예, 예. 그게 높이가 안 맞으면은 이 뭐라 그러죠? 이 높이가 안 맞으면은 이게 뜨는 거예요 중간에서. 예, 예, 예. 그 휠체어가 현실적으로는 이용을 못하고 거의 장코를 부르지 저상 버스 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울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높이 차이나.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예. 한번 시간 나실 때. 예, 예. 그래서 전수전화를 통해서 이 저상 버스 도입의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예,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 하는 예. 이유가 그래서 뭐 장애인 장애인 그 교통 약자 저기 또 이용을 하지만은 이 저상 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예. 목적인데 거의 이용률이 제가 보기엔 제로예요, 제로. 이 목적 취지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그 기반 시설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제가 직접 한번 저 승차를 예. 해보겠습니다. 노선을 한번 네. 타보고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저기 희망 택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 희망 저 추가 질의까지 계속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희망 택시 도입 취지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 자연불악들. 네네. 근데 버스가 들어가더라도 노선이 이렇게 하루에 한 2번, 3번밖에 안 들어가는 곳들 이런 것들에 거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효과가 좋아서 희망 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희망 택시 해당 지역들은 쿠폰을 10장씩 주죠. 한 달에 15장씩. 15장씩입니까? 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도시형 교통 모델이라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하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사실상 희망 택시가 먼저 시작이 됐고 마을버스가 나중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지금 그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곳에 희망버스도 이제 희망 택시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취지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이제 질문을 마무리를 할게요. 정책의 효과가 중복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취지는 버스 안 들어가는 데를 희망 택시를 놓아줬는데 지금 버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우리가 공공형 예. 도시형 공공버스 개념으로.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번 이 조사를 통해서 버스를 오히려 한 대 더 증차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희망 택시를 계속 운영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 희망 택시가 그 말씀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시 돼갖고 한번 원점에서 한번 또 짚어봤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부분 뭐 결과물에 대해서 뭐 따로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희망 택시와 또 저희들이 마을버스와 또 중복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 데까지 연계 교통수단으로만 운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희망택시든 마을버스든 간에 그렇죠. 정상적인 시내버스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 버스를 탈 수 있는
거기까지만 연계시켜 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스톱으로 이제 달릴 수 있게끔 이제 많이 요구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제가 그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개선점은 재정 합리화도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그렇죠. 두 개가 굉장히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둘 굉장히 중 안에 하나는 손해를 보게 늘어나거든요. 되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손실이 또 발생도 하고 이게 계속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LED 바닥형 신호등 관련해서 조양동 그 청첩 파출소 앞에 설치가 되어 청초지구에. 있는데 저도 그쪽으로 자주 이제 지나다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또 특히나 관광 1번지로서 야간에 그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또 시민들의 안전을 같이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치가 이제 그 우리 관광수산시장 쪽인데 예, 저도 이제 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관광수산시장 그 저기 대형 주차장 입구에 횡단보도가 하나 예, 있고 예. 한 20m 위에 또 예. 횡단보도가 하나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만 설치를 하면은 관광객들한테도 좀 예. 보기에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설치를 하려면 다 하지 왜 한 군데만 했느냐 이런 또 이렇게 민원성 비판이 또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녀보다가 한 군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황소광장 앞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가 좀 괜찮지 않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황소광장 바닥에 LED 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예. LED 등. 그리고 야간에도 그 LED 등이 예. 켜져 갖고 환하더라고요. 그 연계선상에서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 옆에 바로 LED 바닥 등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장소를 거기다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그 위원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과장님이야 우리 계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좀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이제 연관된 부서에다가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질의 전에 우리 김기중 도시안전국장님 그 매일 그 장시간 그 입회하셔서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철에 우리 이제 진입도로 불편 없애기 위해서 이제 교통수립 대책을 이제 많이 세워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단풍철 시즌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설악동 주민들께서는 시즌이 지금 대한민국 명산 아래 첫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제 소공원 주차장이 BC지구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C지구에 소공원 주차장이 이전을 하려면 그 사찰에서 지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건지 그리고 BC지구로 내려오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더 어떻게 해줄 건지 이게 같이 선행이 되면서 이제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 관리를 책임지시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 BC지구가 예를 들어서 소공원 주차장이 BC지구로 내려오게 되면 교통관리 대책이라든가 우리 관광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 체계 구성을 보면은 저 소공원의 주차장이 없어진다면 교통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B지구에서 차를 회차하면은 도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굉장히 회차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흐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A지구는 단방향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그 단방향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 위에서 회차를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다 그러면 조금 그 경우는 좀 틀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B지구 주차장으로 이제 내려오고 소공원을 폐쇄시킨다는 거는 뭐 저희 뭐
그 사적인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일단은 뭐 신흥사의 의견이 굉장히 또 중요하리라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도 많지만은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예. 여쭙는 게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소공원 주차장이 내려오려면 거기에 지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됐을 때 주차장을 더 확보해 달라는 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대화로서 잘 풀어져서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그 도출이 돼서 소공원 주차장이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 교통 관리 대책이라든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여쭌 거고 그게 단정지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일주문을 통과 어쨌든지 간에 대체교통수단으로 일주문까지 가서 그쪽에 지금 그 내부에도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비시지구의 상가 우리 그 지역 주민들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한번 여쭙고요. 저 화면 하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좀 어려운 민원인데요. 우리 전반기 우리 최정일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이제 현장에 몇 번이고 나갔다 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 당시에 여기 이쪽 아파트는 이제 정문이 이제 건축 허가 낼 당시부터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됐었는데요. 여기 현장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그 여기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후문입니다. 이쪽 아파트는 후문인데 맘스테이션이 여기에 돼 있어요. 이 아파트의 구조상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곳이고 맘스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침 등교와 학원 차량들이 항상 이쪽에 이제 밀집하게 되는데 오전 시간대라든가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유턴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장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께서도 하시는 게 차량 동선 때문이라도 시간 때문에 아이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서에서 마음 먹고 단속을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와 있는다고 한다면 단속당할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 유턴 장소는 그때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제일 꼭대기에서 이제 유턴하는 이제 대안도 이제 좀 찾아보시려고 해주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이런 게 좀 그 나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만 가능하다면 비보호 지역으로 좀 만들어서 비보 유턴이라든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그 의견들이 좀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힘을 좀 써주십사 하고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이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그 스마트 이번 요즘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마음만 먹고 서 있으면 다 단속당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체계라면 아침 오전 시간 아이들이 그 하교할 시간이 상당히 좀 취약한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와 의회에서도 좀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 의견 좀 한번 좀 주시고 이제 계속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자마자 거기 민원이 하도 많아서 현장도 보고 또 제가 현장 보는 그 순간에도 불법 유턴하는 사례를 제 눈으로도 계속 봐왔습니다, 사실.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용이하니까 또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게 효성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푸켓이 그쪽에 연결되다 보니까 그 중앙선을 자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그게 교평에 의해서 심의된 사안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도로 구조 여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유턴을 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 것 같은데 네. 효성에서 셋백을 하면서 한 차선을 쭉 넓혀서 올라가다가 맨 위에 그 교차로에서는 땅을 매입 못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후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쪽은 또 전혀 매입을 못해서 차선이 한 차선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쪽까지 만약에 매입해서 셋백을 다 해줬으면 이런 문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네. 듭니다. 현재 도로 구조 여건도 그렇고 경찰서와도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개선이 없이는 네. 대안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보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달라고 좀 부탁의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비보야 뭐 사고 위험 시에는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 중앙선이 만들어진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아이들이 항상 차를 타는 곳은 이 맘스테이션 바로 앞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그게 좀 가장 좀 위험스럽기 때문에 건의 말씀드렸고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자, 계속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이제 그 예산심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예. 오전 질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부서에 계시면서 부서장으로서 많이 좀 힘드셨던 부분들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통과 업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생활민원에 바로 직결되고 또 다른 업무하고 틀려갖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즉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업무가 또 저희 교통과 업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를 하나하나 하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까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로 저희 뭐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통 행정이 뭔지는 부지런히 찾아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